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생쌤입니다. 쌤이 이제 요게 뭐냐면 대단원 학습평가랑 그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62쪽, 63쪽에 있는 그 내용 확인 문제 이렇게 다 묶어놔서 이렇게 프린트로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 때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근데 또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직접 풀어보라라고 던져놓고 그냥 또 놔두기가 좀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자세하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쌤은 이 교생 오면서 그냥 뭐 시간 때우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학점을 채우거나 성적을 잘 받거나 이런 욕심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값진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가르쳤을 때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때 오면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갑자기 막 연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기초가 없는 애들이 이제 벌컥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기초가 없어서 막 허우적 되는 경우도 많았고, 예,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워낙에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초를 잘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고민이 좀 잘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 근데 또 보니까 우리가 약간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소에 집중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거기 말리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에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막 지루하게 졸거나 이런 거 제가 안 봐도 되고, 예, 그래서 좀 웬만하면 촘촘하고 상세하게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서론이 너무 좀 길었는데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교과서 62쪽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Animal camouflage.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위장. 명사로는 위장이지만 얘는 명사, 동사 둘 다 된다라고 했었죠. 동사로 쓰이면 위장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번 본문의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위장이 이번 본문의 주제였고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나왔냐? Mountain hare, 고산토끼, octopus, 문어, 그 다음에 owl, 올빼미 이렇게 세 가지 동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선 고산토끼의 특징, 우리 본문 내용이랑 한번 맞춰서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 I turn gray brown, 나는 무슨 색으로 변한다? gray brown으로 turn한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회갈색으로 변한대. in 빈칸, 빈칸에서 and 그 다음에 빈칸인데요. in winter.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는 in 빈칸이고 다른 하나 in winter야. winter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계절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기랑 여기가 짝이 맞겠죠. 그럼 하나는 겨울이고 우리가 회갈색으로 변하는 계절은 언제? 여름. 여름 언제 영어로 뭐예요? summer. 자, I turn gray brown in summer. 자, 여름에는 회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빈칸으로 변한대요. 무슨 색으로 변할까? 흰색으로 변하죠. 영어로 white. 예, 참고로 여기 있는 H는 우리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만 발음해서 white가 아니라 white. 그래서 겨울에는 흰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위장하는 걸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거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ountain hares. 고산 토끼들은 are 빈칸 than rabbits. 자, 우리가 than이 나왔으면 얘는 뭐뭐 보다라는 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누구 보다라고 하려면 영어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앞에 뭐뭐보다 더 뭐뭐한, 더 뭐뭐한을 나타내는 비교급을 써야 돼. 우리 비교급은 형용사 끝에 er이 붙거나 아니면 앞에 뭐를 쓰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하셨죠? 토끼들보다 더 뭐뭐한, 더 뭐뭐한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내용이 어땠어요? 토끼들보다 더 큰, 그래서 우린 여기 뭐 채워야 되느냐? Mountain hares are bigger than rabbit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고산토끼가 더 크다라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They have really big 빈칸이요. 그들은 아주 큰 빈칸이 있대. 그들은 당연히 mountain hairs를 받겠죠. 자, 고산토끼들은 아주 큰 빈칸이 있고 그래서 they can hop. 자, hop 한다는 건 깡충깡충 뛰다라는 뜻이에요. In deep snow, 깊은 눈 속에서. 자, 눈이 깊게 쌓였으면 우리 뛰지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뛸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의 뭐가 커서? 발이 커서. 발 영어로 feet입니다. 우리 발 관련해서 feet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ot이 있죠. 둘 다 발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 foot은 단수, feet은 복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Changing colors makes them nearly 빈칸 to predators. 자, 여기가 지금 동사고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그 앞을 보니까 changing colors라고 나와 있어.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동사 앞에 있는 주어 자리입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 보니까 change라는 동사가 보이고 거기에 ing가 붙어 있어요. 우리 동사 끝에 change라는 이 동사 끝에 ing가 붙었고 걔네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우린 그 ing 붙은 걸 뭐라고 해? 동명사라고 하죠. 지금 얘가 동명사가 주어로 왔습니다. 우리 동명사 뭐라고 해석하나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동사가 change다 보니까 바꾸다죠? 꼬리를 뭐뭐 하는 것 넣어서 바꿔볼게요. 그러면 바꾸는 것, 컬러를 바꾸는 것, 색깔을 바꾸는 것은 뭐 한다고요? 만든다라고요. 자, 근데 이 만들다라는 make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예요. 이번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하나의 요소죠. 그러면 만드는데 우리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두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적어, 다른 하나는 목적격 보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 부사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보어가 안 되고요. 목적격 보어가 여기 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는 해석할 때 을을, 목적격 보어 해석할 때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보면 색깔을 바꾸는 것은 만든다. 그들을 누구겠습니까? 고산토끼겠죠? 고산토끼를 거의 빈칸하게 만든대. 거의 뭐하게 만들까요? 보이게 만들까? 안 보이게 만들까? 안 보이게 만들겠죠. 영어로 뭐야? invisible. 자, 누구에게 안 보이게요? To predators. 우리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죠? 포식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문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topus. 네, 문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I can change.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바꿀 수 있다. 무엇을 바꾸냐? color. 색깔과. 자, 첫 번째가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바꿀 수 있었지, 얘들아? 패턴입니다. patterns. 색깔과 무늬를 바꿀 수 있대요. 자,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 쌤이 2차 시 때 설명을 했습니다. 매치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어울리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 어울리다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이렇게 투부 정사로 같이 다니게 되면 이 투부 정사가 주목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명사를 꾸미는지 아니면 그 이외 자리에 있는지 에 따라서 이 투부정사가 해석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시 프린트 보시면 제가 첫 페이지에다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뭐뭐 할 등등 여러 가지 실어놨습니다. 그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주목보, 명사 수식 그 이외 중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준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목보 자리에 있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 투부정사는 이미 주어랑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 수식하는 자리냐? 그 자리도 아니에요. 그 이외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린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봤었죠? 똑같아. 꼬리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울리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꼬리를 붙이면 어울리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My surroundings에 어울리기 위해서. surroundings 환경. 내 환경에 어울리기 위해서 나는 색깔과 무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 빈칸에 패턴 넣어주시면 되고요. 문어의 특징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octopuses 문어는 가지고 있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몸이었어? 둥근 몸이야? 아니면은 각진 몸이야? 둥근 몸이죠. 영어로 rounded. Octopuses have rounded bodies. 둥근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 long arms. 8개의 긴 팔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다음 보시면 they can 빈칸 shells on their bodies. 자, 여기에 어떤 거 넣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can이 보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거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1학년 때 공부하셨죠? 조동사 뒤에 무슨 원형이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를 쓰셔야 되는 자리야. 우리 동사라는 거는 뭐뭐한 다로 끝나는 게 동사죠. 자, 그럼 shell은 무슨 뜻이냐면 조개 껍데기라는 요 뜻인데요. 그들은 조개 껍데기를 빈칸할 수 있대. 뭐 할 수 있대?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본문에 나왔죠. 우리 붙이다 영어로 stick입니다. They can stick shells
껍데기를 붙일 수 있어요. on their bodies. 그들의 몸 위에다가. 뒤에 보면 이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요거 또 나왔네. 지금 요 자리는 주목보 자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볼 건데, fool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바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바보로 만들다, 속이다란 뜻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동사에다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꼬리를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속이다 플러스 뭐뭐하기 위해서 합치면 속이기 위해서. predators 포식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completely 완전히. 포식자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가면 문어들은 shells 껍데기들을 붙일 수 있다라고요. 그들의 몸 위에다가.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껍데기 붙일 수 있다라는 그 설명. 세 번째 거 포인트 가겠습니다. They can spread 빈칸입니다. 빈칸을 spread 할 수 있대. 퍼뜨릴 수 있대. 뭘까요? 문어가 내뿜는 거 먹물이지. 잉크입니다. 자, 뒤에 또 나왔네. to 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게요. 블럭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막다. 합쳐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The view. view는 우리가 시야란 뜻이야. 자, 근데 누구의 시야냐면 of predators. 포식자죠. 포식자의 시야를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they, 그들, 문어들은 잉크를 퍼뜨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식자가 공격을 할 때 포식자의 시야를 막기 위해서, 포식자의 앞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먹물을 뿌릴 수 있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owl 볼게요. My special 빈칸. 나의 특별한 빈칸이 있어. 나의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뒤에 이어서 보면 protec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protect는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긴 하지만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protect A from B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protect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 from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 보면 protect A from B 이 형태로 쓰였어요. 무슨 뜻이야?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자, 여기서 A, 나죠. 나를 누구로부터? 포식자로부터 보호한대요. 뭐가? 나의 특별한 빈칸이. 뭘까 이거? 깃털이죠. My special feather. 그래서 내 특별한 깃털은 보호한다. 나를 포식자로부터 보호한다. 그럼 올빼미들 한번 볼게요.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플러스 be 플러스 pp 나와 있는 요건 우리가 수동태라고 했어요. 수동태는 우리가 동사를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형 know가 알다란 뜻이기 때문에 be 플러스 pp 나와 있는 요 자리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know가 알다죠. 얘네들은 우리 뭐라 했을게? 알려지다. 그래서 be known as까지 합치면 우린 이걸 수거로 뭐뭐로써 알려진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죠. 올빼미들은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 빈칸 and smart birds. 자, 새긴 새인데 하나는 똑똑한 새고요. 다른 하나는 빈칸한 새래요. 어떤 새였지? wise. 현명한. 그래서 현명하고 똑똑한 새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When they sit in a tree. 자, when 뭐뭐 할 때란 뜻이었어요. They 그들 올빼미들이지. sit 앉아 있을 때 어디에서요? In a tree 나무 안에 앉아 있을 때 they 그 올빼미 말하는 거예요. 올빼미들은 look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like입니다. 우리 look like 하면 무슨 뜻이냐?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just 그저 뭐처럼 보이냐면 part, 일부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의 일부분? of the tree, 그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올빼미가 위상하게 되면 나무인지 그게 올빼미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올빼미랑 나무가 약간 좀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올빼미가 나무의 한 가지처럼,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y can turn their 빈칸. 자, 그리고 올빼미는 뭐냐면 can turn이야. 여기서 turn은 우리가 turn, 바꾸다라는 뜻이 있지만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빙글빙글 이렇게 회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올빼미들은 회전시킬 수 있대요. 그들의 빈칸을 회전시킬 수 있는데 almost, 거의란 뜻이죠. 우리 almost 나온 김에 거의, 동의어 뭐 있었어? nearly 있었죠.
이것도 거의란 뜻입니다. almost랑 같은 뜻이에요. 거의 all the way 완전이라는 요 뜻입니다. 완전히 around 주위로 주변으로 이렇게 삥 돌릴 수 있대요. 뭐를 삥 돌릴 수 있었죠? 머리를. 그래서 우리가 머리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의 그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그 회전 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교과서 68쪽에서 69쪽 여기 있는 대단어 문제 평가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원래 A번 문제랑 B번 문제 그 두 가지 문제는 이렇게 지금 대본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교과서에는 음원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기다려봐. 쌤이 음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대본인데요. 음원이랑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음원이 약간 좀 깨질 수는 있어요. 약간 이게 녹화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한번 들어보면서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Look, my brother is on the stage. Wher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He has red curly hair. He is wearing a brown jacket. Oh, I see him. What is he like? He is active and funny. He makes people laugh. He must be really popular at school.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저한테는 되게 선명하게 나왔는데 이게 녹음되면서 음질이 깨질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대본을 같이 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y brother, 내 형인지 내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뭐 내 형제가 is on the stage, 어디 위에 있다고? 스테이지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B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무대 위에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자, 우리 나왔다. 이번 단원에서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What does 한 다음에 어떤 인물 나오고요. Look like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이 됐든 뭐 남동생이 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까 he has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 하면서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묘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나오는 게 he is wearing. 자, wear 한다는 거는 뭔가를 입다 아니면 안경 같은 거를 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는 뭘 가지고 있냐면 빨간색 curly hair. 자, 우리 curly hair의 반대말이 뭐냐면 straight hair인데요. straight hair 하면은 머리가 straight하다는 거, 생머리 말하는 거예요. curly hair는 반대로 꼬불꼬불한 머리, 곱슬머리입니다. 빨간색 곱슬머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wearing. 자, 여러분들 이거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be 플러스 동사의 ing를 갖고 있는 이거 현재 진행 시제죠. 입고 있다라는 거야. 무엇을? A brown jacket. 갈색 재킷을 입고 있대요. 그럼 빨간 곱슬머리에 갈색 재킷을 입고 있다라는 그 얘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B가 이제 알아차린 거야. 그렇구나. 나는 보이는구나. 그가 이제 찾은 거죠. What is he like? 자, 요 표현 뭘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은 상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우리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 What does he like? 이 표현이랑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do, does, did 그 계열에 조동사 두 계열에 지금 요 조동사가 들어갔잖아요. 이때 이 조동사 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동사가 일반 동사란 얘기입니다. 왜냐? 이 일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주어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배웠죠, 여러분? 조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배웠어. 얘가 조동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라는 얘기예요. 일반 동사로서 like는 무슨 뜻이냐?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그 문장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what is he like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모처럼 아니. 그가 뭐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하면. 그러니까 그가 뭐 같니라는 건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선 절대 좋아하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아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일반 동사, 좋아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일반 동사라면 앞에 비동사가 쓰일 수가 없어요. 우리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한 문장에 같이 못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를 좋아하다라는 일반 동사를 쓰려면 앞에 조동사를 갖고 와야지 이렇게 비동사를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가 쓰였다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이냐? 여기가 일반 동사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뭐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가 뭐 같니라는 건 성격이 어떻냐라는 걸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he is active and funny. 그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funny하다, 재밌다라는 거야. he makes people laugh. 그는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laugh하게, 웃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재밌고 뭐 웃음 짓게 만들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 He must be really popular at school. 자, 우리 여기는 must 볼 건데, 우리 must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공부하셨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냐면 정말 popular, 인기 있는 이란 뜻인데, 그는 학교에서 진짜 무조건 인기 있어야 돼,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그 의무라는 의미보다는 뭐뭐일 것이다, 아 쟤는 틀림없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 후자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여기 must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요. 그는 학교에서 틀림없이 진짜로 유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굴까요? 여기 밑에 1번, 2번 중에 누구?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번은 왜 안 되냐면 빨간색 컬리 헤어이 없는데 얘는 빨간색 컬리 헤어도 가지고 있고 브라운 재킷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액티브하고 이제 이런 것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B번 가볼게요. 아래 두 인물의 대화를 보고 남자의 누나를 묘사하는 말. 이것도 제가 일단 음원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What are you doing here? I'm waiting for my sister. She's coming back from her trip. I didn't know you had a sister. What is she like? She's smart and kind. She loves helping people. Look, some people are coming out now. What does she look like? She is tall with long, straight hair. I think I see her. 네, 잘 들리셨나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니까 B가 I'm waiting 하고 있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 시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중이다. 누구를요? For my sister. 내 여동생이 됐든 뭐 누나가 됐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자 형제 정도로 가볼게요. 하여튼 기다리고 있대. She's coming back from her trip.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coming back이래. 컴백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죠. 그냥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from her trip. 그녀의 여행에서. 하니까 이제 쥐가 뭐라고 얘기해?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라는 거죠. 뭘 몰랐느냐? 요거를 너가 여동생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What is she like? 자, 요거 뭘 물어보는 표현이지, 얘들아? 성격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성격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B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She's smart and kind. 어떻대? 일단 똑똑하대. 또 kind하답니다. 친절하대. She loves helping people. 또 뭐냐면 helping people라는 거 좋아한대. 다른 사람들을 help,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 성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G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look, 보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are coming,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 시제 뭐뭐 하는 중이다. come out 하면은 뭔가 빠져나오다,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요 뜻이죠.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뭔가를 보는데 어떤 뭐 입구 이런 데가 있는데 출구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걸 본 겁니다.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해서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 그 표현이 딱 나왔죠. 어떻게 생겼냐? She's tall. 일단 크고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long straight hair. 긴 straight hair. 생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격, 그 인물 묘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냐면 I think I see her. 나는 그녀가 보이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우리 여기 있는 단어들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smart라는 단어 여기 있었죠? 체크. kind 있었고요. 그 다음에 funny는 재밌는 이란 뜻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냐면 helping people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이 사람 자체가 재밌다라는 얘기는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일단 우린 체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all, 그녀는 키가 큰가요? 여기 나와 있죠. tall 맞고. curly hair, curly hair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무슨 hair이었냐? straight hair이었어요. 얘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smart, kind, tall, straight hair. 다음으로 C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뭔가 다른 친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kind하고 friendly하대요. 자, 그러면 A 보겠습니다. What does your favorite person look like? 자, what does 누군가 look like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 거야? 아니면 성격을 묘사하는 거야? 요거는 외모, 생김새 묘사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뭘 갖고 있냐면 자, 일단 머리인데 갈색의 긴 머리가 지금 곱슬머리죠.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입는 옷을 보니까 이건 무슨 색이라 해야 돼? 청록색? 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그녀는 갈색의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먼저 써볼게. 그러면 she, 자, 그 다음에 갈색의 긴 곱슬머리를 갖고 있대. 곱슬머리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물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he or he, is를 쓸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she or he, has를 쓸 수 있어. 이 둘이 무슨 차이냐? 만약에 has를 쓴다면 그녀는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뭘 갖고 있는지 그 명사를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she is라고 쓴다면 is 뒤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입니다. 어떤 니은 받침. 그러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smart, 똑똑하다. 뭐 아니면 그녀는 뭐 handsome, 잘생긴, pretty, 예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니은 받침 들어간 걔네들. 형용사가 is에 나오고요. 명사 나올 때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has, 뭘 갖고 있는지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곱슬머리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를 못 써야 돼. is랑 has 중에. 우리는 has를 쓰셔야 되겠죠. She has 한 다음에 갈색, brown, 그 다음에 긴 곱슬머리니까 long, 긴, brown, 갈색의 곱슬머리, curly hair. 긴 갈색의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What is she like? 그녀는 뭐,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그녀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는 어떤 성격이냐? 얘가 얘기하는 게 kind랑 friendly하대요. 지금 여기 kind는 친절한, friendly는 친근한이라는 요 뜻이니까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잖아요. 친절한, 친근한, 니은 받침. 형용사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동사 못 써야 되겠어. is 써야 되겠죠. She is kind and 그리고 friendly. 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분류가 잘못된 단어를 골라봅시다. 네, 좀 비교적 쉬운 문제죠? 한번 가볼게요. color, 색깔인데요. 여기엔 볼게. brown, 갈색, gray, 회색, winter, 겨울인데 이거 색깔인가? 얘는 계절이죠, 계절. 얘가 잘못 분류가 됐다. winter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while, 얘들아,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쌤이 이거 만들다가 오타를 냈네. while이 아니라 white입니다, white. 흰색, white.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왜냐?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이거 오타 생겼다 하고 방금 막 파일을 고쳤거든요. 다행히 아직 인쇄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흰색이라는 색깔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winter.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2번 body인데요. 우리 신체 부위랑 관련된 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eye, 눈이고요. eag, 독수리. 뭐지 얘는? head, 머리, leg, 다리. 딱 나왔죠? 요겁니다. 3번 animal, 동물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rabbit, 토끼, octopus, 문어, owl, 올빼미, tree. 뭐지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E 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각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연결해 봅시다. 우리 본문 내용 잘 기억하시죠? 동물 몇 개가 나왔습니까? 종류가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산토끼, mountain hare, 다른 하나는 문어, octopus,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올빼미, owl, 그렇게 세 가지 나왔는데요. 각 특징이랑 잘 맞게 연결되는 걸로 넣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 자, 그런데 which 나왔다. 우리 이번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which, 무슨 대명사? 얘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자, 우리 관계 대명사 관련된 특징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대명사는 뭔가를 이끕니다. 자, 어떤 거를 이끌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있는 뭔가를 수식한다라는 거였죠. 관계대명사가 꾸미는 거 앞에 있는 무슨 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이 선행사라는 말이 있기 전에 사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요. 우리 명사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명이 이름명이기 때문에 뭐 사람의 이름이든 아니면 동물의 이름이든 장소의 이름이든 사물의 이름이든 뭐 아니면 음식의 이름이든 등등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은 우리가 싹 다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절의 수식을 받는 걸 특별하게 선행사라고 해요. 그 모든 명사들 중에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지금 명사를 꾸미잖아요.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기다려봐 얘들아. 여러분들의 영상 시청 시간을 제가 아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 밥을 먹는 친구,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아이. 쌤이 지금 괄호로 묶은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쭉 쳐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명사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여기가 명사죠. 사람, 친구, 아이. 이거 다 어떤 인물과 관련된 이름이잖아요. 여기 오른쪽이 명사입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건 뭐 하는 거냐? 여기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꾸며줄 때 우리 특징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 밥을 먹는 친구,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아이. 다 무슨 받침을 달고 왔어? 니은 받침을 달고 왔죠.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꾸밀 때 다 니은 받침을 달아야지만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부르지만 그 이전에 명사죠. 명사를 꾸미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요 부분 해석을 할 때 얘는 명사를 꾸민대. 무슨 받침을 달고 와야 될까, 여러분? 니은 받침 달고 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린 관계대명사 괄호를 어디까지 닫아야 되는지 이 괄호 닫는 요 지점을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적어도 여기 있는 동사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괄호를 가야 되나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live, 살다,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 괄호를 어디서 닫아야 되는지를 고민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닫게 되면 live 뒤에 이어서 관련된 설명이 뒤에서 나오는데 우린 그 내용을 이렇게 괄호 닫으면서 찢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괄호는 여기서 닫히면 안 된다. 적어도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괄호를 여기서 닫아볼까 하고 보면 얘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더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닫기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닫아야 되느냐? 네, 여기서 닫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가 live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또 있어. 우리 문장 하나에서 조동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서로 다른 동사, 특히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한 절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는 여기 비동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얘가 괄호 안에 관계대명사 안에 못 들어가도록 딱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거 봤던 것처럼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아이, 밥을 먹는 친구, 똑똑한 사람, 니은 받침 넣어서 해석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뒤에 부분을 해석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 해석하기 직전에 니은 받침을 달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ive 하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살다라는 거죠. 어디에 사는 거? In the wild. 야생이죠. 야생에 살다. 요건데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려면 니은 받침. 그럼 살다가 아니라 뭐 하는? 사는. 해석해 볼게요. 야생에 사는 몇몇 동물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야생에 사는
몇몇 동물들은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동사 어딨냐? 여기가 동사입니다. 야생에 사는 몇몇 동물들은 are good at. 자, 우리 be good at. 이거 무슨 표현이야? 뭐뭐를 잘하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 요거 be good at 아닌데요? are good at이잖아요. 우리 비동사는 문장에서 am, are, is 요거로 변형해서 쓰죠. 얘네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비동사라고 하기 때문에 be good at이라고 얘기하면 is good at이나 are good at이나 am good at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한다 라는 뜻인데 very가 껴있네. 아주 잘한다 라는 거야. 무엇을요? camouflage. 위장을 아주 잘한대. For example, 그래서 위장을 잘한다라는 그 동물 세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mountain hare, 고산토끼인데요. 고산토끼 특징 한번 볼까? Change colors according to season. 계절에 따라서 색깔을 바꾼다라는 이 뜻이에요. 우리 according to라고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얘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세트 표현으로 취급을 하기로 했죠. 계절에 따라서 change color 한다. 색깔을 바꾼다. 고산토끼의 특징이 맞나요? 아닌가요? 맞지. 고산토끼는 여름에 회갈색, 겨울에는 흰색, 1번에는 A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문어. 자, 문어의 특징은 뭐냐면 look just like part of a tree. 자, look like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인데 part, 일부분처럼 보인대요. of a tree,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인대. 뒤에 나오는 thanks to 요 표현 한번 볼까요? 누구누구를 감사해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두 단어지만 하나의 세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 덕분에. 자, 그러면 뭐 덕분에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이냐? Their feathers, 그들의 feather, 깃털입니다. 그들의 깃털 덕분에 나무의 일부분 look like, 처럼, 그저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인다. 자, 문어가 나무에 사나요? 아니지. 문어 어디 살아? 바다에 살죠. 그러니까 B는 여기 못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아우스, 올빼미에 대한 설명에. 그러면 B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C는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2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Change colors and patterns. 자, 문어들은 바꾼다라는 거예요. 색깔과 무늬를 바꾸는데 뒤에 나왔네. 투부정사.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랬어요. 어울리다란 뜻이죠. 어울리기 위해서. 뭐예요?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환경. 자, 우리 surrounding 뒤에 s를 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어는 그들의 환경과 어울리기 위해서 색깔과 무늬를 바꾸고, 올빼미는 그저 뭐처럼 보인다? Part of a tree, 나무의 일부분처럼 보인다. 뭐 덕분에? Thanks to their feathers, 그들의 깃털 덕분에. 이렇게 봤습니다. F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Mountain hares, 고산토끼입니다. have, 가지고 있다. really small feet, 아주 작은 발을 가지고 있다? 아니었죠. 우리 그 문장 뭐였냐면 mountain hares are 한 다음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자, bigger이었어, smaller이었어? bigger이었죠? 더 크다고. 우리가 er 붙으면 더 뭐뭐한 이런 뜻인데요. 누구보다 더 뭐할까? than, 그냥 토끼들보다. 그냥 토끼들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longer legs, 그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F. 2번 octopuses, 문어들은 can stick shells. 자, 여기 stick, 막대기란 뜻이 있고요. 동사를 쓸 땐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 막대기라는 명사일까? 붙이다라는 동사일까? 붙이다라는 동사예요. 왜? 여기는 can이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 누구 와야 돼? 동사 원형, 동사 자리입니다.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can stick이니까 붙일 수 있다. 문어들은 붙일 수 있어요. shells, 조개 껍데기를 붙일 수 있대. on their predators. 자, 어디다가 붙이는 걸 말하는 거냐면 자신 누구겠어? 문어겠죠? 문어의 포식자들. 뭐 예를 들어서 상어가 문어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어가 자신의 포식자, 상어겠죠? 그 상황에서는 상어에게 껍데기를 붙일 수 있다? 맞는 내용일까요? 아니지. 껍데기를 붙일 수는 있는데 남한테 붙이는 거야?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붙이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붙여서 위장을 하는 거였죠. F입니다. To their predators가 아니라 on, 자기 자신, themselves.
이렇게 붙이는 거죠.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Owls, 올빼미들인데요. Can turn 하면 바꾸다라는 뜻이 있지만 돌리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돌릴 수 있대. Almost, 거의란 뜻이죠. All the way, 자, all the way는 완전히란 뜻이고요. Around는 주위로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주위로란 얘기는 360도, 거의 360도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OX, 이거는 맞는 내용이었죠. T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G 갈게요. 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문장을 보고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관계대명사 어떻게 만들었지? 간단하게 예제만 한번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I know a man. 그 다음에 he is smart. 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대명사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를 했냐? 두 문장에서 겹치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했어요. 앞에 문장 보니까 I know a man, 나는 한 남자를 안대. 남자라는 대상이 있는데요. 뒤에 문장에서도 이 man을 가리키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체크를 안 하는데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 체크를 했을 때 우린 그 부분을 관계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자,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다 해놓고 he is smart, 그는 똑똑하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굴까? 앞에 있는 a man을 그대로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얘랑 가리키는 게 같다는 거야. 우린 이런 경우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 있는 이 he 대신에 우린 누구를 쓴다? 관계대명사를 쓴다. 우리 관계대명사 종류는 which, who, that 이렇게 있었는데 이 겹치는 대상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요. 사물이면 which를 쓰고 사람, 사물 관계없이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게 that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우리 that은 일단 다 만능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which나 who 중에서 어떤 것이 될까? 이 두 개 중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사람이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who를 넣어서 여기 점 지우고 합치는 겁니다. I know a man who is smart라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관계대명사는 문장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랑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해석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 명사 꾸미는 거 무슨 받침 달라 그랬죠? 니은 받침. 똑똑하다가 아니라 니은 받침 붙여서 똑똑한. 자, 나는 어떤 남자를 안다고? 똑똑한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겹치는 대상이 있는지 찾고 그 자리를 who, which, that 중에 적절한 걸로 넣어서 관계대명사 포함된 문장으로 만들어라 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시 문장 하나 좀 더 들어볼게요. 이번엔 이걸로 좀 가보겠습니다. A man is rich. 그 다음에 he has a building.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두 개 문장 중에서 가리키는 게 같은 게 서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볼게요. 그럼 a m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he가 겹치죠. 이 두 개가 겹친다라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어줄 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겹치는 이 자리를 우리는 he 대신에 누구를 쓴다고? 관계대명사 which, who, that 중에 앞에 있는 얘가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who를 쓴다고요. who를 쓰면서 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려면 바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who has a building이 요 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is rich를 좀 더 밀어내고 who has a building 얘를 안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a man who has a building is rich.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요 관계대명사로 들어간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을 가지고 있다인데요. 명사 꾸밀 때 니은 받침 넣어서 해석한다 그랬잖아.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니은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is rich 부유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어떻게 문장 넣고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먼저 볼게요. Van Gogh was a painter. 반 고흐는 페인터다, 화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중요한 게 뭐였냐? 이렇게 문장 만들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일치 중요했습니다. 이 수일치라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 단수 주어가 오면 주어가 단수야. 단수 주어가 오면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끝에 뭐 붙어야 돼? s 붙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I have라고는 하는데 he have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he has라고 하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끝에 s 붙이는 거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선행사가 man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동사 자리를 am, are, is 중에 누구? is. 왜? man이 주어일 때 우리 is 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an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이 동사가 has인 것도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s 이렇게 온 겁니다. 주어 수일치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수업 시간 때 나왔었죠. 네, 그거 감안하면서 우리 이거 한번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반 고흐가 페인터였는데, 화가였는데, 자, 지금 여기 후나 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래. 근데 이 문장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반 고흐는 페인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장에 보니까 He painted many self-portrai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여기 문장이랑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문장 He painted many self-portraits 이 문장 얘랑 얘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겹치는 게 지금 보니까 있어요. 반 고흐랑 누가 겹치냐? 뒷문장에서 he가 겹칩니다. 마치 여기서 a man이랑 he랑 겹쳐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나오는 그 대상을 우리가 지우고 관계대명사 넣어줬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 고흐랑 he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무슨 대명사 넣자고? 관계대명사 넣자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e 대신에 우리 넣을 수 있는 거 뭐였냐면 which, who, that 이게 지금 어떤 명사를 꾸미고 어떤 것이 겹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who, which, that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he는 반고흐라는 인물이랑 겹쳤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돼? who 넣어주면 되죠? 네, 바로 who로 가시고요. who 넣어서 우리 이제 바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 painted many self-portraits 많은 자화상을 이제 그렸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반 고흐이자 페인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 요 절이 앞에 있는 여기 he랑 그 다음에 반 고흐랑 겹친다라고 봐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여기 a man이랑 그 다음에 원래 he has a building he가 겹쳐서 여기를 who로 넣어서 만들었던 것처럼 Van Gogh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중간에 넣는 거야. 그래서 who painted many self-portraits 다시 이어서 was a painte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반고흐인데 어떤 반고흐? 많은 자화상을 그렸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꾸밀 때 니은 받침 붙이고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화상을 그렸던 니은 받침 그렸던 반고흐는 페인터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반고흐랑 페인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후 절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요 절이 얘를 꾸며도 되지만 반고흐랑 페인터랑 같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 반고흐는 페인터인데 자 요런 페인터래. 많은 자화상을 그렸던 페인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운 게 지금 여기 있는 he랑 그 다음에 반고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같다고 보고 지운 건데 반고흐가 페인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반고흐랑 he랑 같다고 봤으면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건데 얘가 페인터랑 또 같다 보니까 얘가 얘를 꾸며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또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Van Gogh was a painter who painted 우리 여기 who 넣었잖아. many self-portraits. 네, 요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Van Gogh painted many paintings. 반 고흐가 페인트를 했대요. 그렸다라는 거죠. 무엇을? 많은, 자, 페인팅 하면 그림이란 뜻입니다. 많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대요. They have warm colors. 자, 그리고 그것들은 따뜻한 색깔이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따뜻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한 they는 뭘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many paintings겠죠? 여기 있는 many paintings라는 이 명사랑 그 다음에 they랑 겹친다. 그럼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다고?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they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겹치는 게 사물이기 때문에 who는 안 되고 which나 that 중에서 하나가 가능하겠죠. 저는 that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that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저는 which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which를 이렇게 쓰시면 자,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도록 그 자리를 갖다가 놔야 되겠죠. 앞에 있는 명사 꾸미도록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Van Gogh painted many paintings. 여기까지는 지금 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관계대명사 써서 which have warm colors로 이어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y 대신에 which를 써서 which have warm color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고 했고 명사 꾸밀 때 니은 받침 달라고 했으니까 따뜻한 색깔이 있다가 아니라 니은 받침 달면 뭐하는? 있는 따뜻한 색깔이 있는 그림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프랑스에서는 반 고흐가 그렸다. 많은 그림들을. 근데 어떤 그림? 따뜻한 색깔이 있는 많은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색깔이 있는 많은 그림들을 반 고흐가 그렸다라는 요거까지 한번 어법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내용을 보고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What makes you happy? 자, 얘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make인데요. 5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누구 자리 체크해야 되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체크하셔야 돼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별로 우린 해석을 다르게 해줍니다. 목적어는 무엇을 목적격 보어는 뭐뭐 하게.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 만드냐? 너를 행복하게. 자,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지금 뭐냐면 sunny days, 맑은 날이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민호는 음악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make라는 동사 활용해서 5형식 동사를 갖춘 make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5형식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5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무슨 자리랑 무슨 자리가 필요하겠다? 목적어랑 목적격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깔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별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뭐뭐을을 뭐뭐하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해석에 맞게 우리는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Sunny days, 맑은 날은 만든대. 누구를 어떻게? 에이미를 행복하게 써볼까? Make Amy happy.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은 만든대요. 누구를 어떻게? 민호를 행복하게 만든대. Make 민호 happy. 자,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내가 쓴 거는 뭐냐면 특히 여기 동사. 여러분들은 앞으로 동사를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시제를 바꿀 때도요. 동사의 모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있죠? 능동태, 수동태 모양을 바꿀 때에도 우리는 동사의 모양을 건듭니다. 그 다음에 수일치 할 때도 우리는 동사의 모양을 건드려요. 그래서 동사를 내가 올바른 형태로 잘 썼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sunny days라는 맑은 날들 복수 주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s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music입니다. music은 음악이야. 이거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동사 끝에다가 s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여기는 쓰셔야 되죠. makes 반드시 s를 달고서 오셔야 됩니다. makes me no happy. 네, 이런 게 만약에 서술형에 나온다면 네, 감점이 되기 딱 좋은 요소겠죠. I 가겠습니다. 주어진 표현을 바르게 배열해서 글을 완성해 봅시다. 자, My Dream Hous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이렇게 표현을 좀 줬습니다. 근데 약간 스크램블해서 줬어요. 순서를 섞어서 줬기 때문에 우린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순서로 네, 글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live in a house. 나는 집에 살고 싶은데 자, 지금 다음에 뭐가 이어질지를 보니까 여기는 표현들 중에 which도 있고 has도 있고 뭐 등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써야 되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게 있다면 걔를 먼저 찾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퍼즐 맞출 때 중심부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부터 맞춰야지 좀 뭔가 단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그 가장자리의 퍼즐 조각 역할을 할 수 있는 걔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뭔가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걔가 뭐냐면 위치입니다. 왜요? 우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문법이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 명사, 꾸미는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의 바로 뒤에 오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치가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이 명사 바로 뒤에 위치가 딱 와줘야지 얘가 자리를 잡겠죠. 제일 먼저 오는 건 그래서 위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집에 살고 싶대. 자, 그런데 어떤 집이냐 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꾸미는 구조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게 뭔지를 보면은 has가 있고 그 다음에 big garden 있대. 자, 집이 정원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정원이 집을 가지는 걸까요? 집이 정원을 가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house가 있으면 원래 문장은 요거였을 거야. 위치가 오기 전에 it 그 집은 has a big garden. 원래는 요 문장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a house랑 그 다음에 여기 it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관계대명사 위치로 넣고 만들자. 네, 요 원리였던 거죠. 나머지 순서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which has a big gard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해석 한번 해볼까? 나는 집에 살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니까 니은 마침 big garden 큰 정원이 있다가 아니라 it는 나는 큰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문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Beautiful trees and colorful flowers. 두 가지 얘기했지. 하나는 아름다운 나무랑 다른 하나는 다채로운 색깔이 이제 좀 다채로운 flowers. 꽃들은 will 2번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지금 여기가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왔는데 얘가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왜요? 영어에서 조동사 나오면 뒤에 누구 나와야 돼? 일반 동사 나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2번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make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make가 만들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make 먼저 써주시고요. 근데 우리 얘가 몇 형식 동사라는 거 아냐면 5형식 동사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자리를 먼저 좀 채워주셔야 돼요. 해석은 을을 뭐뭐하게 라고 해석을 했었죠. make 누구를 뭐하게 만든다? make 썼으면 남는 건 me랑 happy밖에 없잖아. make me happ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름다운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은 will make 만든다. 누구를? me 나를 해피하게 만든다. 또한 also 자, 또한 나는 live in a house 집에 살고 싶은데 이번엔 3번 좀 가볼게요. 3번은 뭐냐면 which 있고 big windows 있고 has가 있습니다. 원래 얘는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집은 it 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여기 있는 이 표현들로 만들어 보자면 has big windows 요거였을 겁니다. 큰 창문이 있다라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문장이었을 텐데 얘를 지금 위치가 있는 걸로 보니까 관계대명사로 합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창문이 있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a house가 되겠죠. 얘랑 가리키는 게 똑같으니까 지우시고 관계대명사로 채워주시면 자 앞에 있는 게 사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린 관계대명사 위치를 넣어서 I want to live in a house which has big windows가 됐을 거고 해석은 뭐냐면 큰 창문이 있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꾸미기 때문에 니은 마침 큰 창문이 있는으로 갈 겁니다. 나는 큰 창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문장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 순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위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has big windows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다음에 4번 가볼게요. The sunlight. 그러면 그 태양빛이죠. 태양빛은 will. 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 나오는 거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동사를 쓰셔야 돼요. 우리 어떤 동사 쓸까? 여기 있는 keep이 있네. keep이 동사죠. 뭐뭐하게 두다,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keep은 우리가 알고 있는 5형식 동사였어요. 5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몇 자리가 필요해? 두 자리가 필요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자리가 필요합니다. 을을 뭐뭐하게, 누구를 뭐하게 둔다? The room, 그 방을 어떻게? bright, 밝은이란 뜻이에요. 그 방을 밝게 둔다. 그래서 그 태양빛이 할 것이다. keep이 동사니까 유지할 것이다, 둘 것이다. 그 방을 밝게 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우리 마지막 J까지 한번 볼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를 선택해서 미루에서 탈출하는 거.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T, F 골라서 그 방향대로 가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Mountain hare's legs. 자, 우리 지금 오포스트로피인데요. 우리 오포스트로피 하면 통상 S 앞에 붙어서 누구누구의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얘는 오포스트로피가 어디 붙었어? S 한 다음에 그 뒤에 붙고 또 S가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오고 딱 이렇게 오포스트로피로 끝났죠. 이거 왜 그러느냐? 통상 우리가 오포스트로피 S를 붙여서 누구누구의라고는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의란 뜻이거든요. 뜻은 똑같아. 근데 얘는 오포스트로피가 왜 여기 붙었냐면 우리 복수명사 만들 때 끝에다가 S 붙이잖아요. 복수명사 만들 때 붙이는 S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누구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어서 오포스트로피 S를 붙일 때는 또 이렇게 S를 쓰지 않아. 그냥 오포스트로피만 찍고 끝내요. 왜? 이미 앞에 S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mountain hares라는 복수명사 자체에다가 여기다가 누구누구의를 만들려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가 복수를 만들기 위해서 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뗀 겁니다. 해석은 그래도 누구누구의라고 붙여서 해주긴 해줍니다. 왜냐면 오포스트로피가 그래서 붙었거든요. 고산토끼들은 legs 가지고 있는데 아니지 산토끼들의 다리는 하고 가야 되겠죠. 고산토끼들의 다리는 shorter 더 짧다. 누구보다? 토끼의 다리들보다. 맞나? 아니죠. 그냥 토끼보다 고산토끼의 다리가 더 길었습니다. false야, false. true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로 쭉 갑니다. 여기로 쭉 가시면 mountain hares, 고산토끼들은 can hop, 뭐 할 수 있대? hop, 깡충깡충 뛴다는 뜻이죠. 깊은 눈 속에서 깡충깡충 뛸 수 있대.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thanks to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뜻이죠. 그들의 큰 발 덕분에. 맞나요? 맞지. 큰 발이 있어서 더 깊은 눈 속에서도 깡충깡충 뛸 수 있다. false 아니고요. 우리 true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쭉 가시면 어디로 가느냐? 3번입니다. Octopuses use their camouflage skill. 여기까지 가볼게. 문어들은 쓸 수 있다. 그들의 camouflage skill. 무슨 능력? 위장 능력을 쓸 수 있다. 뭐 할 때요? When they feel danger. 문어들이겠죠? 문어들이 위험을 느낄 때. 맞나요?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색깔 바꾸고 뭐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true로 가겠습니다. 4번. Octopuses spread sand. 자, 문어들은 spread 한다는 건 퍼뜨리다, 뭔가 좀 흩뿌리다 이런 뜻인데 sand예요. 모래란 뜻이야, 얘는. 모래를 흩뿌린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모래라는 얘기도 없었고 여기 있는 거 해석을 마저 해보면 to escape입니다. escape가 탈출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지금 여기 to 붙었어. 근데 이 지금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주목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사 꾸미는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 이런 자리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escape가 무슨 뜻이라고? 탈출하다.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From predators.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문어들은 모래를 흩뿌린다. OX. X죠. 모래를 뿌리는 게 아니라 뭐를 뿌리는 거야? 먹물을 뿌리는 거죠. 샌드가 아니라 잉크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false. false로 가셔야 되고 true로 가시면 안 됩니다.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5번이에요. The colors,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patterns, 무늬예요. Of owls, feathers, 올빼미의 깃털의 색깔과 무늬는 match, 일치한대. 뭐와 일치하냐면 그들의 자연 환경과 일치한대.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맞는 내용이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올빼미의 깃털의 색깔과 이 무늬가 그들의 자연환경과 어울린다는 얘기는 위장을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위장을 한다는 얘기죠. 올빼미들 위장하잖아. 그 깃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false가 아니라 true로 가야 되겠죠. false가 아니라 true로 가서 이어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Owls can scan their surroundings easily because of their heavy heads. 자, 올빼미들은 can scan. 스캔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스캐너 그런 거 써보셨죠? 이제 훑어보다라는 그런 뜻인데 올빼미들은 훑어볼 수가 없대요. 그들의 surroundings, 그 주변 환경들을 훑어볼 수가 없대. 주변을 못 본대 올빼미들이 easily, 쉽게. because of라는 이 표현 나왔는데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두 개 단어지만 우리 두 개 단어가 뭉쳐서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thanks to 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게 바로 because o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단어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항상 같이 다녀서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다녀야 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한번 이참에 정리를 해보면 뭐뭐에 따라서 여기는요 누구누구 덕분에 마지막은 뭐뭐 때문에 란 뜻이에요. because of는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두 개 단어지만 떨어져서가 아니라 함께 붙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because of their heavy heads 그것들의 어떤 머리 때문에 무거운 머리 때문에 can't scan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스캔을 할 수가 없대. 훑어볼 수가 없대.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죠. 머리가 뭐 무겁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요. 오히려 주변을 잘 스캔해서 all the way around 하게 턴할 수 있대요. 완전히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머리를 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얘는 그래서 true가 아니라 false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쭉 이렇게 나와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보셨죠?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교생 선생님들 계시는 그 방에 있잖아요. 네, 그 방에 제가 있을 테니까 저한테 네,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마이쮸를 드리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 하면서 엄청난 의지랑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좀 많이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느라 고생 많았고요. 제 수업 들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